한음절 한음절 귀로 따라 듣다가 어느 순간 스르륵 잠들어 보세요. 꿀잠 독서 오늘의 책은 이다혜의 출근길의 주문과 함께합니다. 침묵 연습. 나는 여자들이 침묵을 연습하기를 바란다.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시선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법을 배우기를. 여자들은 침묵을 채우는 일을 요구받지 않았을 때도 요구받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라는 요구는 특히 조직의 가장 연차 낮은 여성들에게 집중된다. 넌 여자애가 부드러운 맛이 없냐? 같은 난데없는 맛 타령도 그런 때 벌어진다. 그러는 님이나 부드러운 맛을 내보시든가. 그런 말을 누군가 건넸을 때 동석한 여자들이 연령대와 무관하게 일시에 조용해진 적이 있었다. 항의하는 대신 모두가 침묵했고 말 꺼낸 사람이 무안해하며 웃었고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다. 나중에 그 자리가 파하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라고 또 웃으며 말하기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별로 무섭지도 않으셨던 모양인데요. 무슨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하며 깔깔깔 웃었다. 그러고야 그 남자는 조용해졌다. 알고 있다. 나중에 자기 회사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또 말하겠지. 그리고 누군가는 호응하며 요즘 여자들이란 을 1절부터 4절까지 들려주었겠지. 하지만 내 앞에서는 안 돼. 깔깔깔. 여자들은 웃으면 웃는다고 조용하면 조용하다고 뭐라는 말을 듣는다. 여자들이 해서 가장 반응이 좋은 행동은 무엇이냐면 남자에게 호응하기다. 언젠가 일본의 오락 프로에서 배우 스기모토 아야가 남자에게 사랑받는 법을 말하며 무조건 칭찬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남자들은 칭찬받는 거 엄청나게 좋아해 라고. 남자를 칭찬하는 역할, 남자가 하는 말에 웃는 역할, 남자의 말에 공감하는 역할, 여자들, 특히 젊은 여자들이 맡으면 언제나 환영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을 취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자매애라는 게 있다면 그런 말이 오가는 순간에 공격받는 여성을 향해 같은 여자가 봐도 어쩌고 하면서 비난에 동참하지 않는 정도는 요구하고 싶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생각보다는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더 널리 퍼지면 좋겠다. 혼자 이런 싸움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내가 항의할 때, 불만을 표현할 때, 누군가 함께하면 그 다음에는 또 한 명이 거기에 동참한다. 남이 좋게 만든 세상에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좋겠지만 당신에게만 좋은 세상은 없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기. 여자들은 디테일의 화신이다. 삶의 모든 디테일은 여자들의 손에 거친다. 아니, 그걸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혼자 살게 되면서 스스로가 제일 한심했던 때는 왜 예전에는 물건 둔 곳을 몰라서 어머니, 할머니를 불러댔을까 할 때다. 내가 둔 물건이 아니라 그랬다. 손톱깎이 하나까지도. 어떤 소모품이 바닥을 보이는지, 어딜 가야 그것을 싸게 구할 수 있는지, 아는 것도 많고 모른다 해도 열심히 검색한다. 그 디테일을
자신의 욕망에 적용하면 좋겠다. 지금 뭘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애정 노동을 기꺼이 하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원하는 걸 직접 말해서 얻으면 그것은 상대방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어떤 관계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는 이에게 그럼 뭘 원해? 라고 물었을 때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답답하다. 그래서 뭘 원하는지 계속 물으면 본인도 잘 모른단다. 원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서운해. 그런 서운함은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애초에 뭐가 어디서 맺혔는지 모르는데 무슨 수로 풀리겠는가. 나는 글로 쓰고 말로 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일단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치 앞만 보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는 없다. 그래서 가끔 멈춰놓고 이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도록 스스로를 만들어간다. 원하는 걸 쓰라고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 대치동의 실평수 66평 아파트에 살고 싶다 식이 되는데 내가 말하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기는 이런 식이다. 내가 신뢰하는 친구와의 관계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동료로 회사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가? 올해 저축 목표액은 얼마인가? 올해 정기 휴가 예산은 얼마인가? 내년 연봉 협상 때 목표액이 있는가? 그 근거는? 준비 중인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 기간은 얼마인가? 말은 이렇게 해도 나 역시 저런 질문에 답하려면 한참 생각하며 끙끙거린다. 하지만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내 목표가 뭔지 나 자신은 알고 있어야 한다. 덜 실망하기 위해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목표를 만든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현실에서 내가 대접받는 대로 남에게 똑같이 갚아주며 산다. 그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는다. 해결사가 됩시다. 남성과 여성의 커뮤니케이션이 다르다고 말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분석은 여성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남성과 달리 공감하는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냥 한바탕 욕을 쏟아내고 신세 한탄을 한 뒤에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을 얻는 식이다.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토로하는 말을 듣는 입장에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하려 들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라는 조언은 흔하다. 타인에게 상담을 할 때 남성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성은 공감을 얻고자 한다는 속설. 이게 성별에 따른 일반화가 가능한 사안인지 잘은 모르겠다. 우리의 성별이 무엇이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중 다수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에게 고민하고 상담한다. 하지만 해결할 생각이 노골적으로 없는 문제를 하염없이 듣고 있을 때면 괴로워 죽겠다. 언젠가 어떤 수업 시간에 알게 된 분이 가족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는 걸 듣게 됐다.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말하고 나니 훨씬 좋네요. 이 수업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셔서 당황한 적이 있다. 장성한 자녀들과 관련된 고민이었고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타인의 조언은 필요 없고 그냥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느껴졌다. 그냥 현실을 더 견디기 위해 대나무 숲에서 소리 한번 지르고 싶은데 현실의 대나무 숲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끔 너무 힘든 상황이 연달아 찾아오면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의 상담 상대가 자주 되곤 하는 나로서는 언어라는 형태의 배설을 받아내는 기분에 빠질 때가 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다. 밤이고 낮이고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결국 관계를 끊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더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나에게 가져다 버린다고 밖에 볼 수 없어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물며 신도 그러한데 나약한 인간은 오죽하겠는가? 스스로 돕는 사람이 되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소연만 하자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고민을 안 하지.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 스트레스만 풀려고 하면 어느 순간 터져버린다. 문제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만이 해결은 아니다. 어떤 문제들은 만성질환과 비슷하다. 죽기 전까지는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 어차피 나을 병이 아니라고 함부로 살면 합병증이 생긴다. 질환이 생긴 뒤로 몸을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가능한 건강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야 한다. 어쨌든 당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이든 주변이든 바꾸어가는 것, 그렇게 나아질 수 있다는 향상심을 버리지 않는 것, 더디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에는 숱한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있고 그 다수는 인간과 관계 있다. 타인이 문제일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이 문제일 때도 있다. 옆에서 볼 때 버틸 수 있나? 해결할 수 있을까? 근심하게 되는 상황에서조차 문제를 개선하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다. 때로는 나 역시 그들에게 그런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절벽에서 탈출하는 법도 닮아가는 모양이다. 인간관계에 대하여 행복과 성취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찾기가 어렵고 괴로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찾기보다 훨씬 더 힘들다. 남 안 되는 이야기는 다들 궁금해하지만 잘 됐다는 이야기는 트집부터 잡고 걔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어울릴 사람을 고르는 기준도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바뀌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나의 힘든 일도 경청하는 사람들이고, 전자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후자도 충족시킨다. 후자만 충족시키는 사람은 아주 많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는 더 적극적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되었다. 좋아요를 누르든 댓글을 달든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 밥을 사주거나 포옹을 하거나 선물을 하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타인의 삶의 기쁨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꼬인 데가 없어야 한다. 어떤 날은 타인의 행복에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되고야 마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말을 않는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 어떤 불길한 에너지, 그로 인한 상상으로 비롯됨을 알기 때문에 비꼬는 능력은 아주 쉽게 발달시킬 수 있다. 고작 인간이라. 남 욕만 주고받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일도 중요하다. 트집 잡고 비꼬는 방식의 대화는 누구와도 금방 친한 기분이 들게 하고,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에서만 맴돌게 되는 경우를 본다. 갑자기 나도 그렇게 되고 같이 낄낄거리고 있고, 돌아올 때 나 자신에게 토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멀어졌다. 타인의 불행을 수집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 누군가의 성공을 있는 그대로 두고 관상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표정이 못생긴 노인이 된다고. 심술궂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마주 앉은 나의 얼굴은 바로 그 심술궂은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어려움과 불안, 고민, 괴로움을 토로하는 얘기는 언제나 청중이 있다. 기쁨을 입에 올렸을 때 축하해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들도 그건 할 줄 안다. 아주 작은 일이든 인생을 바꾼 일이든 행복을 배가시켜줄 사람을 찾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길. 그러면 좋은 일이 많아진 것처럼 삶이 바뀐다.